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7월 29일 한 달이 금방 지나가는군요. 하노이 닥터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렇게 좀 일요일날 오후인데 병원에 나와 있는데 이제 좀 약간 한가해요. 오늘 어제 오늘 한가하네요. 그래서 또 뉴스들 저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시죠. 오른쪽에 보면은 사진이 하나 있네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옆에 있는 마티란 도시인데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기도 한국 요즘 덥지요. 요새 하노이가 더 시원합니다. 요새 더 시원하고 이게 너무나 더워갖고 불이 나갖고요. 저기 자연적으로 다 불이 나갖고서는 아마 차가 이렇게 다 타버렸네요. 산불이 났나 봅니다. 80명이 죽고요. 엄청나군요. 화씨로 104도면은 이게 섭씨로 몇 도인가요? 오른쪽에 라오스 댐 터진 것도 실렸네요. 26명이 죽었다. 실종된 사람들은 아직 못 찾았고요. 7개의 마을을 휩쓸어버리고. 아이고. 라오스가 이 인도차이나의 배터리가 되겠다고요. 전기 배터리 아시죠? 배터리가 되겠다는 과거는 참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댐이 이게 부서지는 바람에 지금 그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쿠바 얘기입니다. 쿠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쿠바가 여기서 저는 뭐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여기 하노이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3년 전에 쿠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여행 간다든지 친구들 가끔 만날 때 시가를 피게 되면 쿠바 사는 시가가 좋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그럴 때 정도 이거 쿠바 시가가 괜찮네. 이 정도 관심 있었을 정도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 와서 살다 보니까 쿠바에 저절로 관심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쿠바의 맹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서 삽니다. 쿠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쿠바가 여기 와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베트남이 쿠바 가서 투자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바가 원래부터 예전부터 지금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원래 러시아의 많은 어떤 원조를 받았던 나라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여전히 여기 연관이 있고, 즉 무슨 뜻이냐면은 러시아인들이 또 쿠바인들을 고용해 갖고 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쿠바인들이 여기 와서 노동자들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쿠바에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그래서 쿠바가 심각한 실업률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특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와서 많이 고생들 합니다. 여기 온다고 쿠바인들이 여기 보면은 베트남인보다 키들도 크고 다들 남녀들이 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훤칠하고 다 잘생기고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있다고 해서 대접을 잘 받는 건 아니고 과서도 고생들 많이 합니다. 오면은 일단 여권부터 뺏기고요. 그죠? 보통 대개는 여권을 뺏깁니다. 뺏어서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못 나가게 하고. 기숙사 같은 아파트 같은 데나 얘도 요즘은 베트남도 대도시는 인권이 전보다 발달했으니까 그래도 사는 환경 괜찮게 해줘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기숙사 같은 시설에 같이 합숙하게 해주고, 돈은 베트남인들보다는 제법 더 주죠.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그래도 이제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런 사람들도 친한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쿠바인들 보면은 대화해보고 영어도 잘 하고요. 영어도 잘 하고 또 쿠바인들이 그 겪어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이 베트남인들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합리적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순하다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순진하다 그럴까? 꼭 순진한 건 순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쿠바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쿠바인들이 제 환자가 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은 뭐 돈이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만 가끔 뭐 이렇게 좀 친구는 있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제가 뭐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요새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차였는데 오늘 타임지에 실린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쿠바가 공산주의로부터 좀 너무나 못 사니까 좀 민주화 내지는 민주화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그 시장 발전, 자본화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왜 그 카스트로가 오래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카스트로의 동생이 라울이 오래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라울이 이제 드디어 두 형제가 오래 해먹다가 후계자를 지정했네요. 4월에 올해 4월에 미구엘 디아스 카넬이라는 사람으로 지정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디아스 카넬이 새로 이제 거기 이제 대표가 되니까 쿠바의 왕이죠, 왕. 쿠바를 좀 경제 발전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칼럼 맨 위를 보세요. Genuine Democracy라고 했네요. 쿠바가 쿠바야말로 이 사람 얘기는 주장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목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쿠바야말로 진정한 민주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네요. 하여튼간에 그 국민들은 참 착한데 왜 이렇게 이거 저기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면은 착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항상 지도자들이 완전히 깡패 비슷하고 거짓말장애에다가 협잡 사기꾼들 비슷하고 국민들이 거칠고 그러면은 그죠? 국민들이 만만치 않으면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순하고 착하고 그런 거 이거 참나 이 사람도 하는 얘기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로 그냥 벌써부터 발랐군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여튼간에 이제 민주화 되겠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도 바꿨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맨 오른쪽 칼럼 아래쪽을 좀 보세요. 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왜 발전시키고 싶을까요? 예전에 소련이 많이 지원해줘 갖고 먹고 살았는데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소련의 지원을 못 받아, 러시아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데다가 같은 경제적 노선을 걸었던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폭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는 뭐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 꼴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뉴스 보다가 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한국이 설마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꼴 따라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게 싫다는 겁니다. 쿠바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지도자들 얘기가 쿠바 지도자들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네야말로 진정한 민주국가고요. 그리고 하여튼간에 돈은 벌고 싶으나 이런 얘기, 돈을 벌고 싶으나 천천히 하고 싶다. 개혁을. 이렇게 자본주의로 확 나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고 싶다. 시장 경제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잖아요. 베트남도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성공했는데 물론 약간 그 다른 점이 많죠. 베트남의 특히 다른 점은 쿠바하고 다른 점은 베트남은 물밀듯이 그 해외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쿠바에는 해외 투자가 별로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한번 받아보겠다는 건데 해외 투자를 직접 투자를 비롯해서 자본 수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해외 투자 받고자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태도로는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많은 쿠바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서 해외로 전전하면서 일거리를 찾아 고생하는 그런 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한국도 뭐 재수없이 이렇게 됩니다. 한국도 경제 망하면은 젊은이들 해외로 다 나가서 거지같이 일해야 됩니다. 네? 다들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으면은 그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